늘 주로 혼자 등산을 다니는 편이라 이번에도 홀로 등산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덧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완연한 가을이 되니까 설악산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 보인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창가 쪽 자리에 앉았는데 등산 모자를 쓰고 배낭을 맨 아줌마가 내 옆자리에 앉는다. 보니까 이 아줌마도 홀로 등산을 떠나는 것처럼 보였다. 나이는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데 분냄새가 정말 많이 났다. 등산 가는데 얼굴에 분을 덕지덕지 바르고 온 모양이다. 쫙 발라붙은 등산복을 보니 몸매도 날씬하고 그 나이에 몸매 관리도 여간 잘한 듯 보였고 빨간색 등산복이 제법 잘 어울린다. 아무튼 이 아줌마는 내 옆자리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여기저기를 검색하나 싶더니 이내 다시 지도 같은 걸 꺼내서 여기저기 보기 시작한다. 그래도 궁금증이 안 풀렸는지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오늘 설악산 등반하러 갈 건데 혼자 가도 괜찮냐고 물어본다. 그래서 난 물론이라며 나도 오늘 혼자 간다고 말을 하니까 사장님은 남자 아니냐며 자기는 여자라고 하기에 난 상관없다며 여자들도 혼자 많이 다닌다고 말을 했다. 그랬더니 그러냐며 막상 설악산에 가기로 마음 먹긴 했지만 이렇게 차에 오르니 기대보다는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난 등산 처음 가는 거냐고 물으니 그게 아니라 혼자서 이렇게 높은 산은 처음 가본다고 말하며 동네에 있는 인근 야산 정도는 운동 삼아 매일 다녔다고 말한다. 그렇게 그 아줌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다. 아줌마는 궁금증이 사라진 건지 말이 없었고 그 틈을 타달리는 버스 안에서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줌마가 자는 나를 깨우며 하는 말이 혼자 가신다고 하지 않았냐며 그럼 오늘 자기랑 설악산 같이 오르자고 제안을 한다. 그래서 난 그건 어려울 것 없지만 따라올 수 있겠냐고 하니까 그래도 혼자 가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며 나에게 먼저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하는 것이다. 난 그런 마당에 안 된다고 하기도 그렇고 뭐 어려울 것도 없다고 생각하여 그러자고 그랬다. 사실 나도 이 아줌마가 살짝 마음에 들었다. 50대 중반의 아줌마지만 저 나이치고 참 곱고 예쁘게 생겼으니 말이다. 60미 넘어가는 나이에 저런 아줌마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솔직히 따지고 보면 호박이 넝쿨째 굴러온 셈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어느덧 도착지에 내린 우린 설악산 쪽으로 향했다. 벌써 점심때가 다 되어서 요기나 하고 산에 모를까 생각하고 인근 식당가를 둘러보고 있는데 이 아줌마가 그러지 말고 자기가 김밥하고 삶은 달걀 싸왔으니 같이 먹자고 한다. 그래서 난 혼자 드실 거 싸운 건데 그럴 순 없다고 하니까 아니라며 2명 거 싸왔다고 말을 한다. 뭔가 좀 이상했지만 뭐 아줌마가 2명이 먹을 양을 쌓았다고 말해서 나는 쾌히 알았다고 하고 아줌마와 함께 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었다. 김밥도 맛있고 삶은 달걀도 반숙으로 잘 삶아왔다. 그렇게 밥을 먹고 좀 쉬다가 드디어 산에 오르려고 조금씩 이동을 했다. 내가 먼저 앞장을 섰고 아줌마가 내 뒤에 찰싹 달라붙어서 따라온다. 아줌마는 생각보다 별로 힘들지 않다고 말을 하면서 내 뒤에 따라오며 말을 걸기 시작하는데 아줌마는 아까와는 다르게 좀 더 노골적으로 나에게 말을 하기 시작한다. 자기가 내 뒤에 따라오면서 느낀 건데 사장님 엉덩이가 참 탄탄해 보인다면서 등산을 자주 해서 그런 거냐고 묻는다. 그래서 난 등산도 하고 자전거도 탄다고 말을 하니 그래서 그런가 그 나이대 엉덩이치고 하나도 안 처진 것 같다며 누군 참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들으니 뭔가 내 엉덩이를 그 아줌마 시야에 맞추며 걷기가 참 민망하고 신경이 쓰였다. 이 아줌마 처음엔 안 그러더니 여느 아줌마들처럼 그 나이대 아줌마들이 그렇듯 약간은 주책기가 있어 보였다. 난 안 되겠다 생각하여 아줌마에게 이제부터 좀 가파르게 시작되는 비탈진 곳이어서 위험할지 모르니 아주머니가 앞장서서 가시고 내가 뒤에 가겠다고 하니까 알겠다며 그 아줌마가 앞장서서 간다. 얼마나 갔을까? 아줌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나보고 대체 언제까지 올라가야 하냐고 물어보기에 조금만 가면 쉬는 곳 있으니 거기서 쉬었다. 가자고 말했다. 아줌마는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순간 발을 헛디뎠고 뒤로 넘어질 수 있던 걸 바로 뒤에서 따라오고 있던 내가 그 아줌마를 잡아주었다. 근데 나도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 그 아줌마를 잡아주게 되어서 급한 마음에 잡아준다는 게 그만 손을 그 아줌마 궁둥이에 대고 잡아주게 되었는데 나는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손을 떼고 바로 등 쪽을 잡아 주었다. 아줌마는 내게 고맙다며 사장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줌마는 그냥 모른 척 넘어가도 대리를 등산하다가 궁둥이 잡혀보긴 처음이라고 말한다. 난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헛기침이 나왔다. 드디어 쉴만한 곳이 나왔고 아줌마랑 나란히 앉아있는데 그 아줌마가 이제는 좀 더 나에게 노골적으로 더 깊게 다가온다. 사장님 손이 왜 이렇게 크냐며 아까 자기 잡아줄 때도 손이 크니 안정감이 있다면서 좋았다고 말을 한다.
그러면서 내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사장님은 눈썹도 진하고 입도 크고 입술도 두껍고 정말 자기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면서 나에게 찐득하게 더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왜 이러나 싶었지만 그래도 뭐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 사실 나도 이 아줌마가 싫지 않았으니 말이다. 아줌마는 나에게 자기가 왜 2명 먹을 음식 싸운 건지 아냐고 묻기에 난 잘 모르겠다고 말하니 사실 자기는 혼자가 싫다면서 이런 험한 산에 오는데 어디 남자 없이 등반을 할 수 있겠냐며 사실은 여기 와서 남자를 한 명 물색해볼까 했지만 버스 안에서 날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이렇게 같이 등반하자고 제안한 거라면서 나에게 이제는 할 말 안 할 말 자기 속에 있는 말까지 해댄다. 그러면서 갑자기 사장님 땀냄새가 왜 이렇게 좋냐며 갑자기 내 어깨에 살포시 기대는데 난 어찌할 줄 몰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이라고 하니까 그럼 어떠냐며 어차피 우리 부부로 알 거라며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아줌마 손이 갑자기 그만 난 너무 놀라서 지금 어딜 만지는 거냐고 하니 왜 그러시냐며 나 같은 아줌마가 함께 하는데 그게 싫으냐고 물으니 난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런 거라 고 말하니 그럼 그러지 말고 등산은 그만하고 이제 하산하자고 말을 한다. 그래서 난 고작 1시간 올라왔는데 벌써 하산하냐고 말을 하니까 그럼 어떡하냐며 자기도 이런 산은 처음이라서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하산해서 사장님과 하고 싶은 게 있다고 말을 하는데 난 그게 뭐냐고 물으니 다 알면서 왜 그러냐며 어서 자기만 믿고 따라 내려오라고 한다. 그러더니 그 아줌마가 먼저 올라왔던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난 뭔가에 홀린 듯 등산이고 나발이고 그 아줌마를 따라 하산을 시작했다. 하산 후 우리는 설악산 초입에 있는 숙박업소에 들어갔고 룸에 들어가자마자 그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옷가지를 풀어헤치고 그만 그렇게 그 아줌마와 함께하고 말았다. 마치 산꼭대기 정상에 오른 것 마냥 실컷 땀을 뻔 우리들은 나란히 누웠고 아줌마는 나에게 대충 자신의 처지를 말한다. 사실 자기 남편이 있는데 지금 식물인간이라며 이 남자 간호만 하고 산지 벌써 10년이 넘어간다고 말한다.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기까지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부부관계를 했는데 이제는 남편도 저렇게 되니 그런 부부로서의 삶은 물 건너간 지도 오래고 어쩌다 보니 생과부가 됐다면서 마음은 안 그렇지만 몸은 그렇지 않으니 그러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고 말았다고 말을 한다. 그래서 바람도 많이 피고 살았다며 남자 없이 못 사는 팔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이 아줌마가 왠지 조금은 이해가 됐다. 그러면서 나에게 하는 말이 사실 정말 자기 설악산은 처음이라면서 이렇게 설악산에 와서 좋은 공기도 쐬고 산도 구경하고 사장님 같은 남자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나에게 또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껏 만나본 남자 중에 엉덩이가 안 처지고 이렇게 예쁜 남자는 처음이라고 하기에 난 민망했다. 하지만 뭔가 뿌듯했다. 그렇게 그 아줌마와 다시 우리는 시간을 보냈고 드디어 다음 날이 되었다. 이 상태에서 이 아줌마랑 다시 등산하기는 뭔가 좀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걸 또 이 아줌마도 알았는지 아줌마는 이제 자기 서울로 가봐야겠다면서 사장님과 보낸 시간들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난 뭔가 아쉬운 마음에 연락처를 달라고 했지만 자기는 이렇게 만난 남자들에게 연락처를 한 번도 준 적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난 알았다며 아쉽게 뒤돌아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줌마가 내 품에 안기는 것이다. 내 품에 안긴 아줌마는 살짝 눈물을 보이며 사장님 품이 그리울 것 같다면서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고 사장님을 그리워할 것이라 말한다. 그렇게 말할 거면 그냥 연락처나 주지 왜 안 주나 싶었지만 뭐 주부로서 이유가 있으니 그렇겠다 싶었다. 그 후 집에 돌아와 입고 갈 등산복을 세탁하려는 순간 주머니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보니까 모르는 연락처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연락처는 그 아줌마께 분명해 보였다. 난 쪽지에 적혀있는 그 연락처로 전화를 하니 사장님 전화를 기다렸다면서 이번 주 주말에 다시 또 설악산에 가자고 한다. 그래서 난 이번 주 주말엔 설악산이 아니라 지리산에 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디든 좋다며 자기도 나랑 산에 가고 싶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들은 난 이번엔 정말 산 정상에 오를 거라고 말하니 아줌마가 정색을 하며 자기도 산에 오를 거라며 그냥 같이 따라가서 등산만 할 것이라 말하길래 난 그런데 어떻게 전화번호를 준 거냐고 물으니 사실 정말 전화번호를 아무나 안 주지만 사장님은 너무나 마음에 들었었다며 또 만나고 싶은 마음에 들인 거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싫으냐고 묻기에 난 아니라며 좋다고 하니까 그럼 잘 된 거 아니냐면서 이번 주 주말에 지리산 함께 가자고 한다. 그리하여 다음 주말에 만난 우리는 지리산에 올랐는데 이 아줌마 지리산 1시간 정도 오르더니 또 힘들다며 하산하자고 보챈다. 그래서 난 할 수 없이 그 아줌마와 하산을 선택했고 급기야 우린 또 이 아줌마랑 알고 지내는 이상산을 제대로 타긴 글렀다.